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피넛의 세 가지 이것만은 꼭 있어야 한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아이, 그 이야기하다가 지금 1시간이 지났어요. 한 시간 지났습니다. 네. 벌써 1시간이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데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결혼한 입장에서 아. 세 가지 이런 거는 있어야지. 과연 얼마나 대단할 것인가. 그러니까요. 얼마나 보편타당하면서 네.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으면서도 네. 디테일할 것인가. 기가 막힐 겁니다. 어디 안에 네. 아니기만 해. 기가 막힐 겁니다. 네. 근데 1, 2님은 아세요? 저요? 어디 슬쩍 저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먼저 하시죠. 네. 저는 일단은 이 배우자에 대한 고민은 뭐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결혼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고민을 할 것 같고 자기만의 이상형이 다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저한테 그 결혼에 대해서 엄청 물어보셨던 분들 대부분 거의 한 80%가 배우자. 나 이 사람 만나는 게 맞냐? 이 사람이 결혼하는 게 맞냐? 나 이런 사람 만나고 있는데 도대체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네.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질문이죠. 어떻게 보면 그럼요. 내가 평생에 배우자를 결정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랑 이제 결혼해야 되냐에 대한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의 어떤 일단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한 팀을 이뤄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연애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어떤 가족 그리고 이제 가정 그리고 이제 결혼이라는 그 결혼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그 어떤 공동체의 그 유형은 저는 이제 한 팀을 이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팀워크를 잘 이뤄서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각자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아까 피넛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책임감 있게 협력해서 하는 그런 팀워크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냐에 대한 관점으로 좀 그 상대방 혹은 나를 약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초등학교 때 생각합니다. 운동장에서 축구할 때 팀 고를 때 되게 신중하거든요. 아주 신중하죠. 네. 왜냐면 가위바위보 했을 때 한 판 한 판에 오늘 게임에 승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 네, 팀원을 고르는. 그렇죠. 네. 그러면 연애는 약간 이제 그 그러니까 프로듀스 FA 101 그렇죠. 선발전 이렇게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네. FA에서 이제 스카우트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저는 뭐 아무나랑 결혼을 하라고 하지도 않을 거고 또 이상형 뭐 제가 얘기할 거는 이상형은 아니긴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뭐 저희가 이야기하는 조건에 대해서 버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나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101가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한 10가지 정도 주시고 아무튼 해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이상형과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상형의 그런 뭐 외적 그런 스펙들을 쭉 하다 보면 엄청 많을 거예요. 또 많을 거고. 근데 이제 물론 이상형과 결혼하면 너무 좋고 하겠지만 저는 이상형보다는 내가 평생의 파트너로서 누구를 고를 것인가. 그래서 누가 나의 평생의 파트너일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상대방을 보는 것이 좀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다. 지금 이게 1번이에요? 아니면 전제 조건이에요? 내가 배우자를 생각했을 때의 관점에 대한 것입니다. 데니의 이 관점이 제가 설정한 1번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지 않아요? 아직 1번을 안 했고. 아직 1번은 안 그러니까 했어요. 1, 2, 3번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말해주는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예민하지 마. 예민하지 마. 오케이. 괜찮아. 그래서 뭐 이상형을 버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는 한 팀을 이뤘을 때 그 팀이 공동의 목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 관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라는 거를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었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저한테 있어서 그 세 가지는 첫 번째 외모. 굉장히 중요해. 맞아. 방금 말한 전제 조건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첫 번째 외모. 그 외모는 이제 뭐 이쁘고 뭐 이런 것보다도
외모의 합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얼굴 합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한 팀을 짜는 데 있어서. 한 팀을 짜는 데 있어서 얼굴 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뭐 어떻게 생기고 뭐 눈, 코, 입이 어디 배치되어 있고 뭐 미간 사이는 얼마나 넓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가 되게 모호하죠. 예쁜 분위기. 예쁜 분위기 말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거에 시니컬해졌어.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런 수치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나와 분위기가 맞는 사람이냐. 나와 그림체가 비슷한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림체가 비슷한 사람이냐가 저한테는. 나랑 그림체 비슷한 사람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데. 왜요? 저는 이쁜 사람 만나고 싶거든요. 그렇게 만나세요. 네. 네. 오케이. 각자 기준이 다르니까. 네, 각자 기준이 다르니까. 저는 첫 번째는 그래서 얼굴 합. 약간 풍기는 분위기. 그런 느낌이에요. 막 연예인들 결혼했을 때 막 그런 거 보면은 막 학원이 똑같은 사람이랑 결혼을 한다라는 썰도 있고 눈썹이 비슷한 사람이랑 막 결혼한다는 썰도 막 있잖아요. 학원 운명설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요? 약간 네네. 그런 느낌인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얼굴 합이라. 네. 그건 조금 이따 더 얘기하기로 하고 질문이 들어오면. 그래서 첫 번째 얼굴 합, 풍기는 분위기, 그리고 아까 일리가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거 더 모호할 수 있는데 나의 그런 저는 피넛의 표정을 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답할지. 나의 연약함과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나의 연약함과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연약함과 필요 둘 중에 하나만 채워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연약함을 발견하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 필요는 연약함으로부터 온다. 그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것도 지극히 제 개인적인 거긴 한데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공감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사람. 비전을 공유한다는 건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인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비전을 서로에 대한 것들을 공유하는 거죠. 네, 공유하고 그다음에 응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하진 않더라도 그래, 너의 비전은 이러니까. 왜냐면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방향이 완전히 꺾이는 것은 저는 뭐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론 왜냐면 살아온 환경과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방향이 다를 수는 있거든요. 추구하는 어떤 그런 것도 다르고, 하지만 그래도 배척하지 않고 응원해줄 수 있고 공감해줄 수 있고 또 지지해줄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냐가 저한테 있어서는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결혼해보니까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좀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정말 결혼하면 진짜 뭐 소소한 게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보니까 이런 좀 약간 두루뭉실한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그런 풍기는 분위기, 두 번째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각자 가지고 있는 꿈 혹은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또 공감해 줄 수 있는,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가 좀 저에게는 꼭 필요한 세 가지였던 것 세 번째부터 얘기해 보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까 앞에서 피넛이 귀여움 이야기 했잖아요. 네. 근데 귀여움 이야기 하면서 사랑하면 귀여워 보이지 않아? 라고 한 것처럼 사랑하고 이 사람이 좋고 함께하고 싶으면 그 사람의 비전은 당연히 이렇게 뭔가 응원하고 공유하고 공감하고 하지 않나요? 전혀 공감이 안 되는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꿈이나 그 비전이 약간 그런 좋은 영향을 미치는 류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뭐 예를 들면 꿈이 예를 들면 뭐 약간 악한 쪽으로 이렇게 가서, 그러니까 도덕적이지 않은 불법을 행하면서 나는 예를 들면 성공해서 뭐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있죠. 뭐 이제 그러면 이제 공감해주기 좀 어려울 수 있죠. 근데 그걸 공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그럼 가치관이 좀 비슷해야겠네. 가치관이 비슷한 그 사람이 게 추구하는 바도 그럴 수 나도 있죠.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이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도 그 사람도 공감해 줄 수 수 있어야 맞아요. 되면 어느 정도의 도덕적 기준이라든지 도덕적 기준이나 그런 그런 것들이 좀 가치관이나 그렇죠. 비슷해야 그래도 가능한 일이겠네요. 조금 더 들어간다면 그렇겠죠. 응원을 해준다는 게 실생활에 적용해 보면 뭐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의 비전의 큰 방향성에는 공감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어떤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공감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순간에도 계속 응원을 하는 거예요. 피넛은 티죠. 네. 극 티죠. 네. 이어가시죠. 왜죠? 너무 확연히 티가 나서. 왜요? 네, 티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그 티는 몰라요. 뭐 왜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이제 팟캐스트를 지금 하잖아요. 네. 나는 이런 우리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이렇게 알리고 싶어. 뭐 어떻게 결혼을 해야 행복한지 알리고 싶어. 우리 결혼 생활 잘 알리자라고 해서 좋은 의도에서 뭐 너무 좋아해서 공감도 잘 해주고 했는데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면 팟캐스트 일정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안 돼. 예를 들면 그래서 뭐 녹음을 하려고 하고 이때 뭐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때? 라고 물어보면 그거 안 하면 안 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감은 하지만 이 뭐 하는 거 너무 좋지 하는 거 하는데 응원은 안 해줘. 혹은 이렇게 하려는데 계속 뭔가 이렇게 그 제재를 하거나 그 제재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 팀인 우리 가정이 더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하는 거는 분명히 맞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계속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래 응원해줄게라고 하지만 반응은 그렇지 않을 때들이 있거든요. 그런 반응들이 쌓이고 누적되고 하다 보면 결국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상대방은 그렇게 원하지 않구나라는 것이 내 뇌가 기억할 수 있어요. 내 몸이 기억할 수 있고. 그 약간 티가 날 수도 있겠네요. 티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초반에는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지. 또 뭐 그래 뭐 이거 내가 안 하면 어때? 우리 가정이 더 소중하니까 라고 하는데 점점 쌓이면 내가 원하고 하고자 하는 것들을 말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와요. 계속 쌓이고 그게 누적되고 계속 쌓이고 내 뇌와 몸과 모든 감각이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바를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혹은 꿈을 말할 때 상대방이 거절하고 혹은 응원해준다고 이야기하지만 공감해준다고 이야기하지만 언젠가는 맞겠지? 라는 것이 먼저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쉽게 공유하기 어려워지는 시점이 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공유하고 또 응원해주는 그 경험들이 또 중요한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세 번째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되게 다른 쪽으로 지금 생각이 막 흘러가고 있는데 팀이잖아요. 부부가 하나의 팀입니다. 그러면 그 팀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또 있잖아요. 있죠. 축구팀은 이기는 거고 뭐 챔피언십을 따는 거고 이런 게 있을 거고 맞아요. 부부로서 우리 팀이 가져야 하는 목표, 뭐 방향성 혹은 부부로서의 비전 같은 것들이 있어야겠죠? 있어야죠. 네, 그건 뭘까요? 저희 가정이 아니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냥 보편적으로 부부가 가지는 어떤 부부라는 팀의 목적성이 있는지 혹은 데니와 데니의 아내는 지금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보편적인 목표와 비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해보진 않았었던 것 같고 왜냐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완전 그냥 제네럴한 것은 그냥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냥 보편적인 그냥 공동의 목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저희 그 가정의 공동의 목표와 비전은 그냥 후원하는 가정이 되자가 이제 저희 그 공동의 비전입니다. 건강한 부부예요. 건강한 부부야. 근데 그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거 뭐 나중에 얘기할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부부로서의 비전을 같이 고민하고 대화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대화 주제겠다. 맞아요. 그래서 생각. 그래서 저희는 한 1박 2일 정도
이 워크숍을 했어. 이 주제를 가지고 각자 고민해보고 와. 서로 이야기하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떤 그 가정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는 시간도 있었고 각자 대화하는 시간, 그러니까 같이 대화하는 시간도 있었고, 그래서 그걸로 맞춰가면서 이제 그 이것들을 이제 정립했죠. 그런 가정. 아니 부부의 공동의 목표가 후원하는 가정이 된다라는 게 저는 좀 신기한 게 제 입장에서는 부부인데 우리 부부의 목표에 타인이 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타인을 후원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공동의 목표로 세우는 거에 서로 동의한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다라는 게 약간 모르겠어요. 보편적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느낌상 물어봐야겠지만 둘이 처음부터 거기에 공감하고 막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결혼하고 한 2년 차 때 세운 그런 비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뭐가 중요하고 어땠으면 좋겠고를 막 싸우기도 했을 거고 막 부딪히기도 했을 거고, 그러다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이 방향으로 가자를 정하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되게 딴 생각으로 흐르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직들을 만나요. 팀들을 만나요. 그러면 팀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두 가지가, 하나는 팀의 비전이 없을 때예요. 각자가 맡은 역할들은 하고는 있는데 때로는 왜 하는지도 모르고, 때로는 이렇게 했는데 나온 아웃풋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뭐 처리가 안 되기도 하고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조직의 방향성, 조직의 비전이 강해지면서 그 비전 때문에 개개인들이 죽어요. 그게 전통적인 대한민국의 이 조직의 운영 방식이었거든요. 개인을 희생해서 조직의 목적을 이루는 거. 근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모든 조직이 알고 있고, 그래서 조직 문화팀들이 생겨나고 있고, 조직에 있는 개개인들의 비전과 이 팀의 비전을 얼라인시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시점까지 온 거죠.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서 서로의 비전을 응원하고 공감하는 것이 후원하는 가정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 방향의 결과 맞아 있다고 한다면 서로를 응원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지는. 그래서 되게 조직 문화적인 관점에서 부부를 조직으로 생각하고 컨설팅을 하면 나도 할 수 있겠... 어쨌든 나만 T가 아니라 이 사람도 T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T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사실 그렇게 많이 남지 그렇죠. 않아서 네. 저는 넘어가도록 하죠. 아니요, 그거는 좀 듣고 넘어가고 싶어요. 이번에 서로의 필요와 연약함을 채워주는 그 조건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거에 어떤 예시가 있나요? 예시는 아까 그 제가 피넛한테 얘기했던 거와 비슷해요. 내가 부족한 센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센스가 있다면 보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연약함을 먼저 발견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 연약함을 온전히 바라봐 줄 수 있는 게 전제 조건. 그게 연약함을 발견하고 전제 조건이 또 붙었어. 조건, 그러니까 많다니까 여기서. 맞네. 많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지우진 말라고. 근데 이제 그렇게 그걸 저는 이제 그 나의 가면 창고에 있는 가면을 비우는 그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가면 창고에 있는 수많은 그런 가면들을 걷어내면 많은 연약함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가면들을 비워내면 부족한 게 필요한 것들이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관심으로부터 오게 돼요. 이 사람이 그쵸. 관심을 갖지 않으면 뭐가 필요한지 모르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뭐가 필요한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심을 갖는 거 두 번째.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찾아내죠. 뭐가 필요한지. 그러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 채워주는 거예요. 부족한 것들. 근데 이게 그런 질문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결혼을 안 한 입장에서는 상대의 연약함이 뭔지를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왜죠? 연애할 때 연애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천사와 악마가 살고 있대요. 네. 연애할 때는 천사끼리 나와서 연애하고 결혼하면 악마끼리 나와서 산대요. 그러니까 주위에 결혼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너무 많이 들었던 건 연애를 10년을 했어도 결혼하면 그날부터 달라지는
그러니까 처음 보는 모습들이 생기고 그거는 맞아요. 네, 다른 모습들이 네네. 생기는데 연약함은 이 뒷부분에 결혼 후에 맞아요.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네네네 거죠. 맞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까의 기준에서 연애를 하면서 고민을 하는 입장이더라도 이 사람의 연약함은 뭘까 생각해 보면 심지어는 3, 4년 연애했는데 막 그렇게 좀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그렇게 치명적인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하고 너무나 쉽게 그 정도는 내가 채워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건 맞아요. 연애할 때랑 결혼하면 또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상황도 바뀌고 나도 그 원가정에서 나오고 그 상대방도 원가정에서 나오고 새로운 환경, 완전 새로운 체계, 완전 새로운 것들을 다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제가 몰랐던 연약함을 발견하기도 하고 상대방 저의 아내도 발견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연약함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부족함이 생기기도 하고 또 완전히 비워내지 못한 가면들이 있어서 근데 이것을 연애하기 전에 다 발견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 말씀하신 대로 결혼하고 나서부터 사실 이 과정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부터 하면 선수되면 좋긴 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결혼하면 또 다른 그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과정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런 것 또 생겼어. 아니 이거는 해야 되는 프랙티스인데 이전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냐가 이제 저한테 있어서는 중요한 조건이었던 거죠. 네. 저게 너무 어렵나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발견하고 그걸 봤을 때 정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노력. 노력이 네. 필요하죠. 그 노력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노력을 하면서.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내가 하는 희생은 커지고, 그러니까 나는 희생한다라는 생각이 커지고 상대방이 희생하는 거는 보이지 않게 되는 순간이 되게 많이 오지 않나요? 올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노력이 하기 싫어지고 이제. 그렇죠. 그게 많은 뭐 연인들과 부부들의 고민이죠. 그러니까 이슈죠. 그들의 갈등 문제의 코어에 있고. 근데 이제 희생이라는 것이 저는 막 자기를 뭐 죽이고 뭐 희생하고 뭐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럼 너무 약간 불쌍하잖아요. 너무 나 행복하자고 어떻게 보면 결혼한 건데 맨날 희생하고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희생하거나 자기를 뭐 죽이거나 무조건 나는 맞춰줘야지 뭐 이런 거는 뭐 그렇게 뭐 건강하거나 바람직한 결혼 생활을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지금 나의 필요, 지금 나의 상황들을 잘 발견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왜냐하면 내가 희생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건 있는데 이거 안 하고 그냥 상대방한테 맞추는 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내가 없는 결혼 생활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나도 존재해야 상대방도 존재하는 건데 그런 한 팀인 건데 내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나를 버리는 연습이나 버리는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나를 발견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의 연약함과 필요를 채워주는 거는 결국 나도 나를 잘 발견하고 나의 연약함과 그런 것들을 잘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필요를 얘기하고 나의 어떤 그 욕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좋은 척하고 나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서 했는데 뒤에서는 다른 뒷궁이가 있는 거죠. 나 너무 힘든데 이거를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결혼했는데 아니었어. 완전 뒤통수 맞는 거죠. 그죠. 조금은 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연애 과정에서 만약에 내가 누굴 만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결혼하는 게 좋을까 아닐까 고민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내 얘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의 얘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얼마나 진솔하게 내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꺼내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포인트가 대화에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연약한 포인트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다 자기만의 약점이 그럼요. 있고 살다 보면은 그런 약점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있고. 근데 그때
약점을 발현한 사람이 나 사실 이런 약점이 있어 라고 솔직하게 그 말을 꺼내고 대화를 시도하고 그 대화를 시도했을 때 그 상대방도 그 대화에 동참을 해서 너가 그런 약점이 있었고 내가 너를 오해할 뻔했는데 이제 오해하지 않게 되었어 라는 식의 어떤 대화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은 대화. 어떤 수용하는 대화를 서로 할 수 있으면 맞아요. 되게 좋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얼굴 합은 아직 모르겠고 두 번째, 세 번째를 합쳐봤을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데니가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는 내가 온전히 나일 수 있는 둘 다가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를 고민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다음 주제를 할 수 큰일 있나요? 났어. 넘어가야 합니다. 다음 주제를 할 수 있나요? 해야 이제 돼. 궁금증이 들어서 입이 대빨 나오다 말하면 안 돼. 이제 조용히. 자, 두 번째는 뭐 이어서인데 그 가기 전에 1, 2의 조건 세 가지만 빠르게 말하고 아, 넘어가면 안 돼요? 저희가 저는 토 안 달게요. 사실 처음에 좀 이렇게 생각을 어렴풋이 해온 것도 있지만 얘기하면서 완전히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어머. 지금. 근데 저는 완전 극피네요. 완전 극비고 저는 그러니까 결혼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이 대화 속에서. 그래서 저한테 부족한 점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근데 저한테 부족한 건 그런 거예요. 데니의 영향을 받았네요. 많이. 아니 피넛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 맞아요? 근데 정말로 아까 말한 것처럼 돈 관리 잘하는 사람. 그리고 옷을 중요합니다. 센스 있게 나에게 어울리게 잘 입혀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막 나한테 부족함이 막 애정이 결핍 이런 거 말고 현실적으로 현실 맞아요. 세상에서 나에게 없는 점들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방금 한 얘기랑 좀 비슷한 건데 대화에서 특히나 내가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는 사람. 이 내가 가질 수 있는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거는 내가 어려우니까 감각적으로 이 사람에게 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어지고 속에 있는 좀 불편하거나 힘든 얘기들도 꺼낼 수 있는 사람인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무언가 이 관계 안에서 그 사람에게 내가 잘 보이고 싶은 거든 이 사람이 비난할까 두려운 거든 뭔가 거리끼는 게 있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거를? 그냥 저를 저대로 두는 사람. 이해합니다. 바꾸려고 들지 않는 사람?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연애를 하고 사람을 만나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딱 그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거의 무슨 이렇게 그 채점표 들고 나를 이렇게 매일매일 평가하듯이 그렇죠. 나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런가? 근데 이렇게 보여지는 뭐 연봉이나 직업이나 이런 거는 딱딱딱 체크가 되지만 매일매일 1년이 지나도 체크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있죠. 네, 굉장히 평가하듯이.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틀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도 많이 있으나 또 잘 맞추죠. 그 당시에는. 그렇지만 방금 데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버리면서 맞추는 희생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저에게는 부담이 되거나 좀 버거움이 되거나 나중에는 미안해하다가 끝나거나 결국은 그걸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이제 경험들이 생각나면서 그냥 나를 나대로 둘 수 있고 나도 그녀를 그녀대로 둘 수 있는 그런 연애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즉흥적으로 생각난 거지만 그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를 안 달고 싶었는데 하나만 달죠. 마지막 그 세 번째 네. 걸 듣고서 저 채점표를 잘 하는 사람 매일 이렇게 빨간 펜 선생님처럼 하는 사람으로서 네네네 그렇죠. 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토를 달게 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연애를 하다 보면은 있죠. 늘 나오는 그거. 근데 나중에 가다 보면은 결국 그것 때문에 결혼을 못 하게 되는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요. 네. 네네. 어쨌든 그래서 다음 주제가 중요한 겁니다. 네. 나한테 그러니까 이것만은 절대 없어야 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 중요하고요. 그 기준 세 가지만은 채점표를 들고 있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피넛의 이야기 한번. 네, 제가 빠르게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라는 세 가지를 좀 천천히 꼽아봤어요. 해도 돼요. 근데 네. 이거는 원하는 조건 세 가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어려웠어요, 오히려. 그래서 네. 좀 생각을 하다가 꺼내본 게 첫 번째는 자신이 제일 소중한 사람. 그 이유는 제가 상처를 받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대화를 할 때나 뭐 할 때나 약간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근데 좀 역설적이긴 해요. 왜냐면 저는 제가 제일 소중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내건 게 아, 내가 나중에 정말 결혼을 할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면은 나보다도 저 사람이 더 소중한 순간이 왔을 때야 결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저한테는. 근데 어쨌든 저는 첫 번째 조건으로 이거를 꺼냈고 데니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데 코멘트가 되게 들어보죠. 궁금해지네요. 들어보죠. 네, 두 번째로는 이거는 제가 원하는 조건 세 가지의 두 번째랑 좀 일맥상통한데 경제적 책임감 혹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는 사람. 왜냐하면 그러면 불안해서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오케이. 저는 머릿속에 계속해서 그 계획을 짜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2023년 부부 합산 연봉 이 정도. 그러면 2024년도엔 이 정도가 되겠지. 그럼 2028년도엔 이 정도가 될 테니까 그때쯤 이 정도의 집을 사보자. 저는 그 계산이 딱딱딱딱딱 때려져야 불안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안전제일주의, 좀 이렇게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서 그 계산이 안 때려지면 너무 불안해요. 오케이. 너무 불안한 사람이고 이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로 이건 절대 안 되는 이거는 아까 데니가 첫 번째로 얼굴 합을 꼽았잖아요. 저는 그걸 여기다 좀 넣었는데 외모가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을 꼽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살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렇게 세 가지로 꼽았습니다. 오케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앞에 두 개에 대해서는 아마 데니가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것들이 중요하죠. 중요하고 이제 그건 이제 본인의 성향이니까 맞아요. 본인의 성향상 그렇게 이제 피죠. 네. 그래서 제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네.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네. 사람. 근데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없으면 우리 둘 다 계획도 계획을 못 세운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계획 없으면 불안하고 불안하죠. 보통 PD들이 그런 계획을 그 플랜들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둘 다 불안하면 우리 집 너무 불안하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잘 추리신 것 같아요. 본인의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로 잘 어떤 추리신 것 같고 나에게 맞게 네, 본인에게 맞게 그렇게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외모 저도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얼굴 합에 대한 부분은 근데 이제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이제 아까 얼굴 합을 얘기했을 때 그 얼굴 합이나 그런 분위기에는 사실 어떤 뭐 가정 환경이나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나 성향적인 부분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얼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울하거나 혹은 뭐 좀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의 또 그런 얼굴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있어요 진짜로. 아 그래요? 정말 사실 그 관상을 그렇게 보는 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긴 한데 뭐 저는 잘 믿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서 실제로 저희 아내가 이렇게 연애를 잘 하고 있는 커플들 누가 봐도 저긴 결혼할 것 같다. 언제 결혼하는지 빨리 보자. 뭐 이런 뭐 취금 얼마 할게. 막 이런 얘기했던 커플인데 저희 그 부부가 같이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닌 것 같아. 왠지 모르게 결혼은 아닌 것 같아.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애를 시작하면 복채를 들고 저기를 제일 먼저 들어요. 데니네 부부와 함께 밥을 좀 대접해서 사업을 하나 차리세요. 근데 진짜로 부채 하나 들고 저희 박사님 모시고 한번 그러니까 조건은 점심 식사를 일단 한번 한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3주 후에 말해준다. 아무튼 이제 뭐 그거는 어쨌든 이제 저는 그런 외모적인 부분도 충분히 중요하다 생각해서 아니 근데 얼굴 합이라고 해놓고 그 밑에 전제 조건이 가정 환경과 우울감과 이 사람이야말로 101개의 조건이 그치 관상을 통해 볼 수 있는 수백 가지의 요소를 담아놓는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저거를 다 통과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야. 이럴수록 아내분이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그거를 과연 다 통과했는가에 대한 물음표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데니 얘기를 들으면서 결혼을 하고 나서 맞춰간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그 마지막에 나온 대화, 서로를 수용하고 진솔할 수 있는 그 대화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거나 나중에 우리 대장님 팀장님이시죠? 네네 팀장님 저희 팀의 팀장님 또 장이시기 때문에 모시게 되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 저의 세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그런 어떤 지나친 부정적인 감정, 지나친 우울감일 수도 있고요.
정말 진단을 받을 정도의 어떤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비슷한 결에서 너무 항상 불평만 하거나 너무 항상 부정적인 각 관점으로만 세상을 보거나 하는 그런 사람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힘들죠. 두 번째는 저는 유흥을 즐기는 사람. 술, 담배 같은 거요? 술, 담배도 포함이고요. 그러니까 유흥을 즐긴다라는 건 친구들하고 모여서 술 한잔 하는 거 뭐 할 수 있죠. 뭐 같이 뭐 노래방을 가? 뭐 갈 수 있죠. 근데 그런 자리를 자기가 벌리거나 언제나 찾아가거나 그렇게 놀지 않으면 논 느낌이 안 난다거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 주위에도 그런 친구들은 제가 점점 이렇게 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호불호, 그러니까 취향인 건데 그렇죠. 제가 즐기는 저의 놀이, 저의 유흥이 뭐 이렇게 누군가가 보기엔 되게 재미없고 누군가가 보기엔 되게 건전한 느낌의 이렇게 여가와 유흥을 즐기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 말하는 음주 가무를 중심으로 하는 유흥을 아주 코어에서 즐기는 분들은 그냥 잘 안 맞더라고요. 네. 평소에 즐기시는 유흥이 약간 어떤 거세요? 뭐 꽃꽂이 이런 거예요? 꽃꽂이는 아니고 저는 글 쓰는 거 좋아하고 표정 봐. 아니. 유흥이야? 아니, 이런 표정. 아니 공감이었는데. 취미 그냥 글 쓰고 친구들 만나서 카페 가서 수다 떨고 이런 거 좋아하고 노래방을 가도 저 노래방 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술 안 먹고 가는 걸 좋아해요. 그쵸. 네, 근데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친구들은 술 먹고 가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어서 술 먹으면 목소리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노래를 노래로 해야 돼. 가야겠네. 나이스. 네, 각자 노래만 하잖아요. 노래방 가면. 저는 코인 노래방 가서 각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괜찮죠. 어제 그런 느낌. 그래서 유흥을 너무 이제 그 음주 가무 쪽으로 즐기는 그런 분들, 막 클럽 가는 거 좋아하고 나이트 다니고 이런 친구들도 멀어졌어서 이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고 세 번째는 이것도 이제 대화의 영역에서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는 지적인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눈이 커지셨네요. 대화 센스가 부족한 사람은 힘든 것 같아요. 센스. 근데 여기서의 대화 센스는 무엇이냐를 저 수학과라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비유를 직유로 받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 예시를 들었는데 너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뭐 연인도 심지어 아니었고 그냥 친구였는데 연애 얘기를 막 하다가 너나 나나 누군가한테는 천사 같은 사람으로 기억될 거고 누군가한테는 쌍년일 텐데 너무 이렇게 과거의 경험에 뭐 이렇게 평판에 너무 신경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나 쌍년이라는 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갑자기 정색을 이렇게 드시면서 기절. 굉장히 그래서 그때 그 친구랑 한번 뭔 소리냐 그런 말이 아니다 막 하다가 지금은 연락을 안 해요. 평소에 일리에게 악감정이 있었던 게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이 논리적인 사고에 있어서 조금 재능이 많이 없거나 학생들은 그게 또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있죠. 그래서 수학을 가르칠 때 되게 많이 느껴요. 이게 약간 센스, 제가 말한 그 센스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지적인 영역에서의 대화 센스인 거지. 저는 비유로 말하는 걸 너무 잘하고 입체적으로 대화를 진짜 잘하지만 옷을 개판으로 입거든요. 연결돼 있지 않다라는 거지. 아까 말한 있어요. 거는 연결돼 있지 않다. 모든 게 다 그렇지 않다. 아무튼 그래서 어떤 그 지적인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떤 대화에 있어서 좀 입체적이지 않고 굉장히 평면적으로 대화를 하는 평면적으로 대화를 하는 예를 들어서 비유를 직유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하고는 제가 대화를 되게 다채롭게 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힘들겠다라는 게 저의 세 가지였습니다. 괜찮죠? 뭐 토 없죠? 없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전가요? 데니 마지막. 데니의 세 가지. 제가 앞서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하기도 하고 또 이제 두 분 이야기하셨던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수용적이지 않고 자기 주장이 너무 많은 사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주관, 그러니까 자기만 중요한 사람. 저를 가리키면서 해서 너다. 너가 본인이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너가 말하였던 첫 번째 것 같은 거. 약간 고집스러운 거랑 비슷한 건가? 약간 고집스러운 자기 고집이 있고. 근데 이제
뭐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고집은 있는 건 좋긴 하죠. 근데 이제 그렇지 그것을 더 넘어서 수용적이지 않은 고집이 있는데도 수용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고집이 있음에도.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사람은 저는 조금 어려운 게 있고 두 번째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신뢰할 수 없다. 네, 예를 들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반복적으로 자기 감정을 숨겨서 이야기하거나 그러면은 일단은 두 가지예요. 상황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내가 믿을 수 없는 거.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거. 두 가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결혼하면 모든 것이 선택이고 모든 것이 상황이고 모든 것이 감정으로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 사람이 뒷궁이가 있고 예를 들면 뭐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다른 데를 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거짓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거짓말도 습관이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겠다 하는 게 좀 있었고 세 번째는 아까 이제 유흥을 좀 말씀하셨는데 저는 건강하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누구나 있지 않나요? 근데 이제 그게 저에게 크리티컬한 것들이 이제 뭐 그게 뭐 유흥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그게 뭐 어떤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걸 약간 포괄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그런 건강하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데니 입장에서 나에게 그러니까 뭐 지금은 결혼을 했지만 내 상대가 이런 습관이 있었으면 나는 못 살았겠다 하는 건 어떤 게 있어요? 그런 말씀하셨던 유흥도 사실 저는 그렇게 막 저도 유흥을 좋아했지만 어느 순간 저도 이렇게 멀리하는 것들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 계속 이런 쪽으로 그런 습관이 있으신 분은 좀 만나기 쉽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한때 유흥왕 되는 그건 나중에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뭐 진짜 사소한 거예요. 그냥 뭐 씻기 전에 자기 전에 샤워하는 근데 샤워 안 하고 주무시는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많아요.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약간 그래서 저도 이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조건에 넣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좀 이제 뒤쪽으로 빼긴 했습니다. 샤워 얘기 들으면서 저는 약간 아리까리한 게 아침에 샤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어요. 그렇죠? 네,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이라는 게 내 기준에서 건강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그 흐름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내 기준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생활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습관들이 뭐 내 기준에서는 괜찮고 다른 사람 기준에서는 안 괜찮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결혼하고 그 청결 기준에 대해서 많이 싸운다고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름이 엄청 많고 뭐 정말 사소한 것부터 다르고. 데니도 다르셨어요? 청결 기준이? 저는 거의 뭐 0과 100수, 그러니까 거의 N과 S 급으로 달랐죠. S와 N, 거의 뭐 그러니까 상극이죠 거의. 청결도가요? 네. 0과 100은 그럴 수가 있어요? 누가 뭔지를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0이고 저희 아내가 100이에요. 지금은 그러면 한 4, 50까지 지금은 이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수준에 이제 어느 이제 경제에 좀 도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결의 경제. 청결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 핸드폰을 무조건 소독류 에탄올로 닦습니다. 저희 아내는. 저도. 그런 진짜? 거죠. 저는 난생 처음으로 그런 걸 처음 경험해봤어요. 결혼하고 나서. 그래서 그렇구나 했는데 이제는 제가 알아서 닦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어느 경지에 좀 도달했다. 아까 그 경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스터의 경지가 아니라 최소한의 아내에게 혼나지 않을 경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런 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을 해서 청결도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는 더 청결한 사람 쪽을 따르는 게 좋다.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닦아서 나쁠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요. 그리고 한번 닦기 시작하면 안 닦을 수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같이 살기 힘든 게 그런 거야. 핸드폰 한번 닦아 이거 세균 많잖아라고 했을 때 만약에 상대방이 왜 굳이? 난 안 닦아도 괜찮은데? 그게 이제 바로 수용적인 자세가 없는 사람인 거죠. 자기만 중요하지 않은 사람. 네. 공감대가 좀 있네요. 그러니까 괜찮네요. 나쁘지 않은데? 괜찮네. 좋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결혼.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루 만에 좀 생각이 바뀌나요? 아니요. 그건 아쉽습니다. 아니고. 아무튼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뭐 습관이기도 하지만 기준이 다른 그런 맞아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맞춰갈지가 또 첫 번째 수용하는 자세에서 연결되는 것 같고 맞아요. 전반적인 느낌은 좀 오는 것 같고요. 그 신뢰에 대한 부분도 이 팀이라고 하면 사실은 신뢰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모든 이루어질 수 없죠. 팀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공동체 모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축구 선수인데 얘가 공격수예요. 근데 패스를 하고 싶은데 뭔가 승부를 조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우리랑 목적이 같지 않아라는 느낌이 들면 신뢰할 수 없으면 절대 공을 못 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팀으로서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데니가 말한 6가지 뿐만 아니라 피넛이 말한 6가지도 거의 대부분 맞아요. 좀 핏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직 문화적 관점에서 보는 부부관 이런 거 한번 글을 써봐야겠네. 제 취미가 또 글쓰기니까. 그 여기도 이제 또 사업을 하나 만드시고. 네, 부부 조직이라는 너무 저는 정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그 사업 얘기는 나중에 따로 네. 해보기로 좋습니다. 하시죠.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좀 됐습니다. 네. 벌써. 네, 시간이 그렇게 벌써요. 됐어요. 오늘 대화를 하면서 저희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 안에서 내 배우자가 꼭 갖췄으면 하는 3가지, 꼭 없었으면 하는 3가지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제일 좀 기억에 남는 부분,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 먼저 말을 해보면 약간 제가 말한 조건들과 데니가 말한 조건들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제가 생각한 조건들은 내 그 상대방에게 원하는 기준들이었다면 데니가 세팅한 기준들은 약간 상호 보완적인 기준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준을 세팅을 해놨는데 좀 이게 좀 어렵네요 말이. 어쨌든 그러니까 내 기준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지금 드는 생각은 내가 말한 이 6가지 조건에 나는 어떤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나는 내가 과연, 제일 소중한부터 그러니까요. 나는 과연 모든 면에서 센스가 있는가? 나는 과연 경제적 책임감이 있는가? 나는 과연 다정하게 좀 귀염성 있게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가라고 했을 때 저도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게 절대 안 돼라고 했을 때도 자신이 제일 소중한 사람 안 된다고 했는데 역설적으로 제가 그러고 있고 해서 되게 좀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외모가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 아니에요. 되게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뭐 또 드는 생각은 결혼을 한 데니가 말한 그 조건들 들으면서 다 끄덕끄덕했어요. 그치, 저 정도는 다 갖고 있어야지. 그치, 그래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지. 라고 하는데 진짜 저런 조건을 가진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만약에 눈앞에 있다고 해도 그걸 알아볼 수 있냐? 없잖아요. 그래서 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눈앞에 있어도 내가 못 알아보면 결혼 못하고 약간 그런 거여가지고 또 이렇게 뭐 힘들어지고 또 6가지 조건 다 가졌는데 외모 마음에 안 들면 또 이제 못 만나는 거가 이렇게 되게 좀 복합적인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복합적인 대로 냅둬도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고민해야 되는 과정인 거지 지금 결론을 낼 건 아니니까 그렇죠. 계속 머리 복잡하게 앉아 계시고 예. 데니는 어땠습니까? 저도 그 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그 좀 돌아봤던 것 같고 많이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이런 T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극강의 F 데니. 저는 F이기 때문에 T들은 저런 생각하고 있구나. 저희 아내도 T이기 때문에 저런 생각을 하겠구나. 잠깐 거기서 드세요. 아내분이 T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데니가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럴 때 아내가 그건 왜지? 라고 이렇게 반문할 때가 혹시 잦은가요? 있죠. 그럴 때마다 대화로 두 분이서 잘 풀어 가시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 그 얼마 전에 결혼 3주년이라서 한강에서 한 5시간 정도 얘기했거든요. 저희 이제 대화의 양을 보시면 그래서 저는 뭐 오늘 얘기하지만 뭐 가장 중요한 건 대화, 서로의 이제 대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3년 저렇게 아직까지도 대화할 게 많은 거예요?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 결혼하면 더 많아지실걸요? 만약에 연애하고 계시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한 4, 5년 전과 지금과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배운 것도 있고 생각이 달라진 것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얘기 한번 하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서로가 살고 있는 여정들을 조율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제 얘기했다고 오늘 얘기 안 할 이유가 없는 주제들도 있을 것이고 맞아요. 어쨌든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들으면서 조금 요약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진행자로서 또 한번 이렇게 약간 싹 하고 마무리하자면 필요합니다. 결혼을 안 한 입장에서 저나 피넛 같은 경우는 이상형, 배우자를 생각하면 사실 나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그 사람이 고정값으로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 같아요. 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네. 그대로 해주셨네요. 아까 이야기한 게 네.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데니는 보면 그 사람하고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고 표현을 한 게 서로 대화하고 맞춰가면서 조금씩 같이 만들어 나가는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고 그게 이미 결혼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준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팀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이 상대에게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따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좋은 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이 방해 요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어떤 팀을 꾸리고 싶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나 성향에 맞는 사람을 맞춰서 어떻게 맞춰갈까를 고민해야지. 저 사람이 저쪽 리그에서 몇 골 넣었으니까 데려와 하면은 망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메시랑 은바페랑 누구죠? 네이마르랑 같이 한 팀에서 지금 뛰고 있어요. 프랑스 리그에서. 근데 그들이 전승하지 않아요. 축구를 모르시는 분들도 그렇죠.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탑 3라고 말하는 플레이어들이 지금 한 팀에 있지만 그것도 EPL도 아니고 프랑스 리그에 있지만 1등을 하고 있나요? 1등은 하고 있을까요? 전승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팀을 만든다라는 건 서로 어떻게 맞춰갈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에서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근데 결국은 그럼 데니의 입장은 일단 만나고 해야 되는 거냐.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내리고 싶은 이 저의 느낌은 딱 이거예요. 야구팀에서 선수 뽑을 때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고등학생 선수들을 뽑아요. 그때 뭐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지 혹시 아시나요? 관상? 얼굴 합 되게 중요하고요. 스카우터들이 그 드라마 장면에 나오는 스카우터가 선수 고등학생들을 볼 때 어떤 선수를 채택을 하냐 하면 피지컬도 보고 스윙도 보고 다 보지만 그 선수가 어차피 아웃되는 공에 대해서 1루까지 어떻게 뛰는지를 본대요. 근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일 수도 있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성장할지를 보려면 이 아이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연애에 좀 접목해 보면 결혼하기 전에 연애 과정에서 서로 대화를 하는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 수많은 시간들 안에서 우리가 이 관계를 이 연애를 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갈등을 해소하고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이런 게 이어진다면 어디로 갈까를 예측해 보는 게 가장 정확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볼 건 보자.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팀을 이루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량을 봐야죠. 네. 스윙을 못해. 열심히 뛰기만 해. 이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내가 하고 싶은 이 팀의 색깔에 맞는 기본 건 가지고 역량들은 있어야죠. 있어야죠. 외모, 재정, 내가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당연히 가져야겠지만 그것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최소한의 조건으로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막 무조건 막 세계 최고 이런 거라기보다 최소한으로 이 정도, 최소한으로 재정은 이 정도, 외모 기준은 최소한으로 이런 느낌은 가졌으면 좋겠고 그런 정도가 있고 나면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가 이제 본 게임의 시작이지 맞아요. 않을까. 네.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최소 이 정도, 최소 이 정도 하다 보면 없어. 본 게임 못 들어가.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대화 함께 참여해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보기를 잘 들어주셨을 거라 믿고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뭐 정답이라기보다는 생각할 수 있는 거리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소재들을 던져드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남겨주시고 함께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는 팟캐스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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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많으셨습니다.